네, 저항의 더멀 노이즈를 우리가 병렬로 추가하게 되면은 4kT 나누기 R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트라이오드에서는 저항처럼 동작을 한다고 얘기했고 세츄레이션에서는 증폭기로 동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이오드에서는 저항과 동일하게 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다시 트라이오드에서는 저항처럼 동작을 하니 4KT 나누기 RDS로 해도 무방하고 여기서 RDS가 얼마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거였습니다. 참고로 세츄레이션에서 GM은 역시 얘죠. 따라서 얘는 트라이오드랑 영역은 틀리지만 그냥 식의 형태는 서로 역수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이오드가 아닌 세츄레이션일 때 저항은 아니지만 4KT GM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얘는 4KT GM이 될 건데 정확하게 저항은 아니니 비례상수가 필요하고 이 비례상수를 우리는 감마라고 하자. 그리고 이 감마는 소자마다 틀린데 실험적으로 얻는 값이긴 한데 3분의 2에서 3분의 4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우리는 트랜지스터의 더멀 노이즈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G아웃 대신에 감마 GM을 파라미터를 우리가 G아웃으로 쓰고 따라서 세츄레이션일 때는 4KT 감마 GM이더라. 감마 값은 3분의 2에서 3분의 4 정도가 되더라. 또한 모스펫은 플리커 노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플리커 노이즈는 게이트에 이렇게 볼티지 소스로 우리가 전개를 하고요. 비례상수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F분의 1, F에 반비례하는 어떤 식이 있고요. 더불어 전류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대신에 COX WL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W 곱하기 L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트랜지스터의 면적이죠. 따라서 이 플리코 노이즈는 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Y 노이즈, 아까 더멀 노이즈와 온오버 F 노이즈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폰스가 있게 되고 더멀 노이즈와 플리커 노이즈의 이 중간 영역, 컷오프 영역을 우리가 플리커 코너라고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게이트의 리키지 커런트에서 샷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게이트 매터리얼의 어떤 저항 성분에 의해서 더멀 노이즈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보통 주로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우리가 보통 전개를 많이 합니다. 아웃풋 리퍼드, 인풋 리퍼드. 플리커 노이즈는 게이트에 존재하고 더멀 노이즈는 드레인 투 소스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은 K, C, 옥스, WL, F분의 1, 얘는 4KT 감마 GM. 하나는 입력에 있고 하나는 출력에 있으니 서로 간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직접적으로 비교도 불가능하고 뭔가 좀 불편하죠. 그러면 얘를 지금은 뭐 얘가 두 가지 노이즈 소스인데 모두 다 우리가 입력으로 몰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출력으로 몰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입력, 출력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관계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GM입니다. IDS는 GM의 VGS이니 관계식은 이 GM이고 저희는 노이즈니까 제곱으로 지금 관계식을 바꾸면 GM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환식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input referred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K, CX, WL, F분의 1 원래대로 있고요. 4KT 감마 GM의 나누기 GM 제곱 날라가고 2승은 1승이 되고 네, 혹은 그레인트 소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겠고 플리커 노이즈는 원래 입력에서 이와 같았는데 GM 제곱을 곱하면 되고 원래 있었던 더멀 노이즈는 4KT 감마 GM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출력으로 이동시켰다 해서 아웃풋 리퍼드 왼쪽은 인풋 리퍼드 트랜지스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있는 어떤 시스템의 경우 여러 개의 성분이 있을 때 이 모든 노이즈 성분을 다 입력으로 몰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소스를 다 출력으로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시 아까 그런 관계식에 따라서 모든 거를 다 입력으로 노이즈 소스를 몰르든지 출력으로 몰 수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프렌지스에서 인풋 리퍼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듯이 4KT 감마 나누기 GM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플리커 노이즈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둘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합으로 표시한 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플리커 노이즈 코너는
수학적으로는 더멀 노이즈와 플리커 노이즈가 같은 크기를 가질 때입니다. 따라서 인풋 리퍼드 식에서 더멀 노이즈 식과 플리커 노이즈 식을 이꼬르로 두고 해당되는 F를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파수 FC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FC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플리커 노이즈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높은 영역에서는 더멀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RF, 오주파이로는 보통 더멀 노이즈만 많이 고려하고요. 뭐 바이오, 센싱 어플리케이션은 저주파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플리커 노이즈를 많이 고려합니다. 풋포트 노이즈 모델. 포트란 거는 뭐 입력 포트, 출력 포트 할 때 그 포트인데요. 여기서는 입력 포트 있고 출력 포트 있는 두 개의 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노이지한 회로를 다 만약에 여기서는 input referred로 한다면 제가 아까는 볼티지 제곱으로만 표현했는데 실제로 전체 우리가 모든 노이즈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볼티지 제곱, 커런 제곱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더라.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소스 임피던스에 어떤 게 붙으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볼티지 제곱, 커런 제곱 두 개 다 필요한 이유는 소스에 붙어 있는 소스 저항이 0이냐 무한대냐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스 저항이 0이다. 그러면 이 노이즈는 위로 제가 할게요.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다 왼쪽으로 가겠죠. 그 얘기는 이 노이즈 소스는 출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떼분한 소스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커런 노이즈는 출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RS가 무한대인 경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류는 다 100% 이쪽으로 가겠죠. 왜? 여기는 오픈이니까. 대신에 전압은 여기가 오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출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과 VN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RS의 환경에 따라서 둘의 총합이 다 실제 출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VN 제곱과 IN 제곱 어떻게 계산을 하냐? VN 제곱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쇼트 서킷 시키고 입력을 쇼트 시킨다는 얘기는 입력을 이렇게 그라운드 시키고 그러면은 이 노이즈는 영향 끼치지 않게 되죠. 다 이쪽으로 빠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노이즈에 의해서 출력 노이즈가 얼마냐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얘와 이득과 이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VN 제곱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 노이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오픈시키죠. 오픈시키면 모든 노이즈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때 뭐 I아웃 제곱 혹은 V아웃 제곱을 계산을 해서 역시 IN 제곱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BJT를 저희가 많이 다루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네. 버티 제곱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에 존재하는 RB에 의한, 베이스에 존재하는 RB에 의한 더멀 노이즈, 그리고 BJT가 가지고 있는 EQIC에 의한 샷 노이즈가 인풋 리퍼드 된 형태로 우리가 VN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4KT로 우리가 식을 분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이 전체를 우리가 이코벌런트한 인풋 리퍼드 노이즈 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IN 제곱 같은 경우는 원래 입력에 존재하는 샷 노이즈 포함하고요. 입력에 존재하는 플리커 노이즈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추가적인 성분을 또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먼 소스 증폭기에 대한 노이즈 분석. 저는 노이즈 소스가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M1에 의한 더멀 노이즈, M1에 의한 플리커 노이즈, RD에 의한, 죄송합니다. 더멀 노이즈, RD에 의한 역시 더멀 노이즈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리퍼드로 하게 되면은 출력에서 보이는 M1에 의한 더멀과 M1에 의한 플리커, RD에 의한 더멀을 다 더하면 되겠죠. Vout을 제곱 계산하기 전에 Iout을 먼저 제곱해 보면은 4KT 감마 GM 원래대로 가지고 있고요. 플리커 노이즈 게이트 존재하는 게 GM 제곱만큼 곱해지고, 그 다음에 4KT 나누기 RD는 이성분입니다. 그러면 VN 아웃 제곱은 결국은 IN 아웃 제곱 곱하기 RD의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제곱, 제곱, 1승분의 제곱이니까 1승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얘는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의 크기가 되겠네요. 전체를 인풋 리퍼드 하기 위해서는 출력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를 이득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인풋 리퍼드 노이즈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었던 인풋 리퍼드 노이즈는 인풋 리퍼드 볼티지 노이즈인데요. 인풋 리퍼드, 네, 네. 이것이 오타입니다. 인풋 리퍼드 커런 노이즈는 인풋 리퍼드 볼티지 노이즈에서 임피던스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i는 r분의 v니까 i 제곱은 r 제곱분의 v 제곱이 되고, 계산한 바 있는 인풋 리퍼드 볼티지 노이즈에 대해서 z인의 제곱의 분의 1로 j 오메가 c인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픈시키면, 이것을 쇼트시키고, 커먼 게이트 증폭기. 커먼 게이트 증폭기는 우선은 게이트는 AC 그라운드, 입력은 소스로 인가되고, 노이즈 소스는 크게 플리커 노이즈도 있지만 이건 무시하고요. 4KT 감마 GN과
4KT 나누기 RD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고려해 보면은 전체 출력에 있는 노이즈는 4KT 감마 GM 더하기 4KT 나누기 RD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커런 이득 GM 더하기 GMB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VN인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게 되네요. 커런 노이즈 계산할 때는 이 인풋을 오픈시켜야 되죠. 오픈시키면 4KT 감마 GM에 의한 노이즈는 여기가 오픈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RD에 의한 노이즈는 4KT 나누기 RD로 그대로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출력 노이즈는 4KT 나누기 RD인데 이때는 입력에 들어오는 전류가 출력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득은 1이고 따라서 이거는 인풋 리퍼드 노이즈랑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풋 노이즈 이와 같이 인풋 리퍼드 볼티지 소스 노이즈, 커런 소스 노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소스 폴로의 경우 출력에 보이는 전류 노이즈는 4KT 감마 GM1 M2에 의한 거는 위로 했을 때 4KT 감마 GM2 입력은 여기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으로의 관계식은 GM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GM이고요. IN 제곱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VN 아웃의 제곱은 IN 아웃 제곱 R 아웃 제곱일 텐데 그럼 출력 저항이 얼마냐? 출력 저항은 위로 보이는 출력 저항이 GM1 더하기 GMB1 밑으로 보이는 출력 저항은 R out 2인데 우선은 큰 값이라고 한다면 이 값에 의해서 좌우가 될 거고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눠주면은 되겠네요. 인풋 리퍼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out N제곱에서 이득을 나눠줘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관계식이 GM이기 때문에 이 1번식을 GM 제곱으로 나누면은 이와 같이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스코디드 증폭기, 커먼 소스 증폭기랑 거의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캐스코드 소자인 M2에 의한 노이즈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IN 제곱을 한번 이렇게 인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로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밑으로도 전류가 될 건데 위로 오르는 전류를 I1 제곱, 밑으로 오르는 거를 I2 제곱이 되는데 I1 제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IN 제곱의 임피던스의 비율인데 위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GM분의 1, 밑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Rout 1, 2분의 I1 제곱은 Rout1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IN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GM2 R1 분의 GM2 R1의 제곱이 되고요. 이는 GM2 R1이 큰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I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반면에 I2 제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M2 소자에 의한 노이즈는 안쪽에서만 서로 돌게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캐스코드 노이즈에 의해서는 출력으로 나가는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에 의한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다만 고주파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고주파에서는 밑으로 보는 노이즈가 더 이상 R아웃이 아니고 CPR 혹은 기생 캡과의 어떤 병렬 성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 노이즈가 안에서만 돌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노이즈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OTA 노이즈 소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에 대해서 노이즈 분석을 했었고, 투포트 노이즈 모델 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이즈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저희가 배웠던 파동 입력, 단극성 출력의 간단한 OTA에 대해서 노이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 각각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중첩을 통해서 하나씩 계산을 할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를 계산할 거고 중첩이니 그리고 언코릴레이션 되어 있으니 파워에서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득으로 나눠서 인풋 리퍼드를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같은 OT에 대한 분석은 다음 수업 혹은 다음 녹화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